안녕하세요. 5월 1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이 뉴욕 증시 지켜봐야 되는 거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됐지만 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쪽이나 아니면 금리 인하에 좀 반대되는 이러한 발언이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면은, 일단 처음 봤을 땐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딱 나왔어요. 미시간대 5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딱 봤더니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소비 심리가 꺾이면 당연히 소비력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수요가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물가에는 되게 괜찮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만 되면은 좀 시간이야 걸릴 수 있겠지만 물가 잡히는 건 금방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당장 나온 1년 기대 인플레 까보니까 얼마가 나오게 되었다. 3.2에서 3.5까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은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좋은 상황은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이러한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꺾이기 전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제조업도 꺾이고 서비스업도 꺾이고 미국의 GDP도 약간씩이나마 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만 아직 안 잡힌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반영될 때까지 좀 더 버티는 게 현재 위치에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될 예정이니까 요 내용들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연준 주요 위원들 이들의 이제 발언이 어떻게 됐는지 요걸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대부분이 좀 지금 당장 금리 인하 생각하기 너무 이르다,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는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이는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댈러스와는 다르게 이제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가 2% 웃도는 모습 요거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하락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으면서도 결국 올해 안엔 이게 어느 정도 잡히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첫 번째였고, 그런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반등을 하더라도 경기가 그렇게까지 크게 꺾이는 모습 안 보여지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에 안도 심리를 주게 되었다. 요게 딱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이 한 사람의 발언만이 조금 있기 때문에 힘을 못 받는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연준 위원들이 여기에 동의하는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게 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야, 이거 되게 좋은 호재네 라는 평가 때문에 시장 선반영 나오는 순간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물가와 연준 위원들의 발언 여기를 최우선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차근차근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6월달 FOMC가 다음 달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제 여기서 점도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얼추 향후 방향성을 예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60%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 요게 올라간다면 최고의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현재 WTI 기준 78.26달러로 마이너스 1.26%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좀 보면 좋을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높이는 발언들 꾸준하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몇몇 지표들만 더 나오면 6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까지 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 하나가 좀 경기 침체에서 풀리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미국 경기 좋은 상황에서 유럽까지 괜찮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수출 중심의 한국 입장에서는 좀 풀리는 기업들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요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일단 지켜보는 거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것도 좋다. 왜냐하면 삼성, 하이닉스 당연히 여기에 커플링으로 엮여가지고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테니까. 특히나 이 AI의 핵심으로 보여지고 있는 HBM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 요 물량까지 예약이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많이 적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거 생산자 우위에 가격 협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제대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 아주 좋고, 그리고 당연히 AI가 커지는 만큼 스마트폰에 이어서 웨어러블 등등 다양한 이 디바이스에 이제 관련 기술이 적용되는 요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가 영업이익 폭스바겐 제치고 첫 톱2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는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아래 있는 부품 회사들도 지금 당장은 조금 지켜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고점일 수는 있으니까 실적이 조금 빠지게 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 원화 가치가 조금 달러 대비 싼 게 이 실적을 높이는 데 되게 큰 도움을 주게 된 거거든요. 요게 해소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시장 조정이 어느 정도 현대에서 보여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잘 돼? 그러면 수익성은 역대 최고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AI 때문에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들려오는 부분들 때문에 전력기기, 전선업체 싹 다 랠리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전력기기는 변압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그리고 전선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전선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네만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발전 쪽도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되는데, 근데 당연히 발전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지금 당장은 석탄과 가스 이쪽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탄소 배출도 같이 올라간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쪽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관련주를 엮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요거 살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규모 이 투자가 로봇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도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애를 안 낳잖아요. 그러면 지금 애야 일거리가 부족하다, 직장이 부족하다 하지만 나중에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람으로 다 쓰면은 이 기본 기업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돈들이 너무 비싸지잖아요. 그걸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이 모습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AI랑도 시너지가 좋아가지고 여기에서 성과 괜찮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그런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고, 이것도 괜찮다면은 많이 떨어지고 나서 반등하는 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 현재 중국을 넘어가지고 일본, 미국 이쪽에서 좋은 성과를 내다 보니까 야, 이거 영업이익이 확 올라오네 라는 평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여기 대표적으로 아모레 같은 이런 종목이 되게 좋은 성과 많이 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봐야 되는 건 뭐다? 중국 비중 조금 낮춰지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 좋은 성과 내는 기업들 잘 보면 좋다. 다만 중국 내에서도 좋은 이 영업 이 조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중국의 화장품도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거 이전보다 덩치가 더 커질 수도 있겠네. 예, 그러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전성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도 화장품,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 중국 쪽도 같이 한번 보면서 보는 거 괜찮아 보인다. 요거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주저없이 미국의 이 보복에 맞보복하겠다 얘기하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의 여기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끼어가지고 비상이다라고 하는데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악재를 받는 기업들도 있을 거거든요. 요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나눠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주문 안 한다. 한국에서 주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런 쪽으로 해서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쭉 해봤는데, 자,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게 잘 보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공부하고 싶다. 좀 괜찮은 종목들 이렇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저번 주에 볼린저 상단 돌파를 실패했었는데 이 조정 이후에 다시 2차전을 하려는지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랬을 때 현재 위치에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두산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에너빌리티, 바켓, 성장 엔진이 탄탄하기 때문에 1분기 굉장히 크게 웃는 걸 넘어서 앞으로도 기대가 상당히 많이 드는 상황이다. 이야기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인상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원전 수주,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전망의 핵심이다. 왜 기준금리 인하가 중요하냐? 원전 비싸요. 이외에도 가스터빈도 비쌉니다. 대부분 다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차입해서 오는데 이자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지금 최고 금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문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자 비용이 이 정도야? 잠깐 멈춰보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금리 인하가 안 된다면 이 흐름은 계속 된다는 거죠. 근데 올해 지금 어떤 내용이 들려오고 있다? 물론 물가가 잡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연준 주요 위원들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 금리 인하 시작을 할 것이라고. 그리고 금리 인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될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맥시멈 가격은요. 2.75에서 3.75. 여기까지 금리 빠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위치에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맞춰서 두산도 사업이 훨씬 더 잘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사이클 맞춰서 주가가 부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요 사이클은 보통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다. 금리 인하 첫 번째 시작하고 1년에서 1년 반. 그러면 내리 이 정도의 시간 동안은 추가적으로 더 우상향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도 좋아? 라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두산 개별적인 이런 호재 말고도 업황이 잘 풀리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두산이 최근에 급등 한번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 SMR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AI를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뭐 변압기부터 시작을 해서 전선도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SMR 관련주들도 이렇게 또 한번 급등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케일 파워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SMR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우선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는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이 관련 시장이 커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다른 기업들도 보면은 뭐 한국, 조선, 해양, 6월, 테라파워와 손잡고 바다 위에 SMR 세부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두산 입장에선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거 설계해가지고 띄운다라고 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가운데 있는 주기기거든요. 요거 누가 제작해서 납품할 예정이다. 두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이걸 만들기 위해선 엄청난 설계공학 플러스 소재공학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원전 주기기를 제작해서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은 두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산처럼 대놓고 1조 이상 투자해가지고 이것만 전문으로 공장을 만드는 기업도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한국 기업? 이거 가지고 올 수 있겠네? 그 이야기 들려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하나씩 레퍼런스가 쌓이게 되면은 그게 미래의 엄청난 성장 동력으로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되게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수급과 차트도 함께 살펴보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이 수급은 외국인 보자라는 거였죠. 근데 이전에 음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샀네? 이걸 통해서 우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현재 위치에서 외국인은 되게 긍정적인 흐름 유지하고 싶구나. 그럼 앞으로도 이게 유지된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다?
추가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관까지 같이 들어오면 더욱더 많이 올라가는 거 노려보면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최우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파하면 이 모습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이탈하기 전까지 쭉 올라가는 거. 근데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계속 맞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도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그때는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지금 11선 요거 타는 거는 확실해진 것 같거든요. 여기 기준으로 볼린저 상단 이렇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노려보시면 됩니다. 이탈 안 하면 그대로 한번 또 이렇게 또 시도하는데, 만약에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거기가 어떻게 보면 단기 추세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땐 21선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일단 단기로라도 정리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물량을 마무리 지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탈 안 하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끌고 가면서 야,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는 심리로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볼린저 밴드 상단을 또 돌파하면 단기로 쭉 하고 튕겨 올라가는 거, 이거 노려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은 어디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도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는 구간에 도착을 하면은 잠깐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2만원 윗부분이다. 매물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쌓여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더 쌓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과거의 최고 구간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개미들 본전 오면 당연히 일부라도 정리하자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2만원 가까워지면 질수록 여기에서 물렸던 것처럼 또 한 번 놀리는 걸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돌파하면 수급도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럼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때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 그때는 그 이상의 이 매물대를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봤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총정리하며 영상을 맞춰보도록 하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 그냥 완전 너무 긍정적이다. 특히나 SMR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요거 이 반영되는 거 노려보도록 하자. 이거는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한국 시장 시작하기 전에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10초면 돼요, 10초. 그냥 SM이라고 다시 그냥 SMR이라고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수급은 외국인 위주로 보시고, 그런 다음에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11선 최우선으로 보되,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중심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 노려보시고, 만약에 상단 돌파를 못한다면 11선이랑 가운데 낀다. 그럼 요 박스를 그리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요거 노려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마치는데, 여러분들 제가 정리한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